이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나중에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써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다 보면 그 시간 잡아먹는 게 전체적인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가장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욕심내지 말고 이 우리가 했던 이 한 문제 있죠. 이 한 문제를 5번 풀어보세요. 5번 풀어보면 최소한 익숙한 문제니까 지워버리고 또 해보고 지워버리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아마 5번 정도 하면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에 대한 게 머리에 어느 정도 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1시간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에 대한 거는 항상 순서적으로 뭘 해야 될지 머릿속에 쫙 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만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오늘 마지막 작업인 차트인데 우리가 앞에 그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면 데이터 요약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요 차트 문제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에요. 데이터 시각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으로 위에 경영진에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어떤 경영적인 판단, 의사결정이죠. 그걸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거죠. 그걸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기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전달하는 게 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전달력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그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름하여 데이터 시각화 기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트. 제일 직관적이죠. 딱 보자마자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제일 작고 그죠? 추세가 어떻게 되고 바로 파악이 되죠. 글이나 말은 들어야 되고 한참 봐야 되죠. 근데 이 그림으로 된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ITQ에서도 보는 1, 2, 3, 4작업이라는 게 엑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엑기스의 기능이에요. 결국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엑셀의 기능들을 커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그리고 이게 실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잘 하면 그 자격증을 따는 즉시로 실무 자체를 인정받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작업행위니까 그걸 정리하고 일단 사작업에 대한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차트가 이제 두 종류인데 여기 조금 고급 차트예요. 지금 보듯이 하나의 그림 안에 두 개의 차트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막대 차트고 하나는 선형 차트고요.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두 개의 차트를 하나의 그림 영역에서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약간 고급 기술이에요. 그죠? 이걸 만들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이 차트. 그냥 단일 두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들 제일 많이 보는 게 동그랗게 생긴 도넛 모양이나 이런 파이 차트 형태로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파이 차트까지는 안 될 거고 요거는 별도로 동영상 해서 올려줄 테고 중간고사는 지금 하는 이중축 차트만 낼 겁니다. 그래서 ITQ 그 시험 문제를 위해서 파이 차트도 한 번은 해야 돼요. 거의 90%가 이중축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간혹 한두 번씩 이 파이 차트가 딱 나오는데 모르면 손을 못 대죠. 알면 이게 사실은 더 쉽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한 번 나오더라도 재수없게 내가 딱 시험 치러 갔을 때 파이 차트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점수 다 날려버립니다.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오늘은 일단 이중 차트 만드는 거,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자, 얘는 내가 이게 제 4작업 시트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 내가 3개만 만들려고 했죠. 그죠?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니면 처음부터 4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왜 4작업을 빼놓고 했는지 여기 문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시트로 이동해야 돼요. 새 시트 이때 만드는 거예요.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1작업에서 시작합니다. 1작업으로 가세요.
1작업을 가서 원래 이 차트 만들 때는 차트 만들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차트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듯이 원래 우리 데이터는 8개죠.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5개예요.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일부를 가지고. 그러면 데이터 다 지정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수정해야 돼. 그럼 그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가는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아예 비어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지 않고 빈 공간 아무 데서나 선택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하고 자 위에 보면 삽입 이 차트 쪽에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로막대가 있고 개천 구조도 있고 뭐 폭포 깔때기는 뭐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표식이 있는 끝건선형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파이 차트도 있고 원형 또는 도넛형 차트인데 일단은 이 문제 보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딱 하고 요게 얘가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클릭.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듯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데이터 선택 안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차트 영역이 그냥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가보면 딱 유일하게 나타나는 게 차트 영역 이렇게만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는 기본적인 용어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용어가 몇 가지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고 나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축이 뭔지 그 다음에 뭐 기본축이 있고 보조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그 문제에서도 그런 용어가 나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이 뭐다? 차트 영역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게 있죠. 중간쯤에 클릭. 자 여기 보세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지금 차트 이동으로 왔어요. 뭐로? 새 시트로. 얘를 클릭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누르라고 제4작업.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제4작업 확인. 그러니까 시트가 제4작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동되어 왔죠. 아까 그 빈 화면이 그죠?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하려면 지우개, 삭제 뭔가가 있으니까 물어보죠.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개수하십니까? 예. 자, 데이터 지정하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추가해가면서 우리가 저기 피벗 탭을 만들 때처럼 이쪽에서 막 작업하니까 이쪽에 막 만들어졌죠. 그런 스타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고 위에 삽입 묶은 세로막대형 여기가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데이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이동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시트로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 라고 확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되어 왔죠. 근데 시트의 순서가 만들다 보니까 얘는 맨 앞에 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감점 받습니다. 왜? 문제의 가장 큰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트를 4개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시트의 순서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그 위배되죠. 안 해주면. 그래서 이동하는 순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그 시트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딱 누르면 까만 점이 생기죠. 그죠? 저게 현재 위치입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까만 점이 이동이 되죠. 좌로 하면 좌로, 그죠? 그래서 맨 끝에 위치했을 때 탁 놓으면 제4작업이 맨 끝으로 가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요거는 우리가 뭐 부분합을 같이 해보면서 별도로 만드는 건데 3작업이라고 생각하고 4작업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되죠. 이 차트 문제는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칸에 포함시켜 가지고 경영진에 또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파워포인트를 배울 텐데 파워포인트 쪽에서 차트를 만드는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거기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사작업은 되게 많죠. 여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방법과 절차만 잘 숙달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점을 좀 맞는데 뭐 때문에 맞느냐면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빠트려 가지고 감점을 여기서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필기구를 가지고 한 것 하지 않은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거 안 한 게 좀 눈에 띄지만 여기는 되게 많기 때문에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데서 감점을 맞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했죠. 1작업 시트를 가지고 이제 할 거고, 위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적용시키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하고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선택하고, 위에 보통 더블 클릭 딱 하면 이제 오른쪽에 서식이 딱 나오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자, 위에 요 보면 차트 레이아웃 해가 빠른 레이아웃 해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가 레이아웃 3이죠. 얘를 누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근데 뭐 효과는 없어요. 효과는 없는데 좀 불안하면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이게 첫 번째예요. 스타일 1이고 스타일 2고 뭐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 따라서 뭐 레이아웃 2로 하라. 그 다음에 스타일 3으로 하라.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그 순서대로 선택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 얘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는 게 표시를 해주죠. 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영역 서식 적용시키는 거. 서식 적용시키는 거.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맑은 곳에게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작은 물방울 그림 쪽은 채우기 없음. 아직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해봅시다. 선택하고 이런 글꼴 적용시킬 때는 항상 홈탭으로 가세요. 자 여기에 선택 맑은 고기,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채우기. 채우기는 이 채우기가 아닙니다. 이 채우기는 글꼴 뒤에 배경 채우는 거니까 안 되고, 전체에 대해서 채우는 거니까, 그건 어디 가는 데냐면, 서식. 여기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거 눌러보면 쭉 내려오면 질감이라고 있죠. 질감에 보면 이게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파피루스, 이게 캔버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뭔지는 몰라도 얘가 물방울이겠죠. 작은 물방울. 얘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 좀 많아요. 많은데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이쪽 줄 있죠. 이쪽 줄에 나올 확률이 거의 8, 90%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조금 알아두세요. 얘가 파랑 박엽지입니다. 얘가 분홍 박엽지입니다. 어두운 거는 잘 안 나와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배경은 화려하면 조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건데 배경을 잘못 가져가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죽여버려요. 특히 뒤에 내용이 이렇게 검은색 계통으로 많은데 좀 어두운 계열로 많죠. 근데 배경까지 어둡게 가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밝은 색일 때 뒤 배경이 어둡게 가야 이게 또 보이지.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어차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외에는 거의 나오진 않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그냥 찾으면 돼요. 그때. 근데 얘는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자, 이 문제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적용된 게 아니고 미리 보기 해주는 겁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클릭했을 때 적용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없음이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그림 영역이 없어요. 지금은 차트 영역뿐이 밖에 없어요. 자, 이 시점에서 원래는 조금 뒤에서 데이터를 넣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데이터부터 넣죠.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조심할 게 이거 뭐 순서 관계 없기는 한데 이 서식 적용하는 거하고 차트 디자인하고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 디자인 쪽에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은 미리 정해진 글자 크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밑에 서식에서 글자 정해놓고 글자를 적용시켜 놨는데 갑자기 차트 레이아웃 안 좋다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버리면
그 서식 준하던 글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걔가 우선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괜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 데이터를 넣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넣느냐? 일단 차트 디자인 가세요.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고 피벗 테이블처럼 오른쪽에 뭐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모양에 대한 구조적인 것하고의 관계가 있었듯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단순해요. 여기서 보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가로 항목 레이블이라고 해요. 가로 항목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죠. 가로 항목 축 레이블. 그죠? 저 부분은 요거하고 관계돼 있구나. 이거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면 저기에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범례 항목 계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다 줄여서 계열이라고 해요. 계열, 데이터 계열. 앞에 데이터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데 데이터의 묶음, 데이터의 종류죠.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의 차트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지금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여기 보면 그래 돼 있죠. 조금 올려보면 밑에 여기에 요걸 이제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에 보면 어떤 데이터가 어느 색깔로 들어가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검사 항목수가 지금 파랗게 돼 있는 막대 차트고 그 다음에 끝근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개인 부담금이 이게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두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5개만 들어갔어요. 그죠? 결국은 종합검진하고 기본검진만에 해당되는 것만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해 주면 된다. 자, 이거는 Y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쪽은 Y축, 계열은 Y축, 실제 값이 나타나는 Y축. 그 다음에 레이블 쪽은 X축. 밑에 여기. 자, 넣어봅시다. 이거부터 왼쪽부터 계열부터 넣어야 돼요. 차트 데이터 범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선택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세팅합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데이터가 두 개 들어가야 되죠. 범례에 나타나 있는 검사 항목수와 개인 부담금 이 두 개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추가 먼저 요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검사 항목수 검사 항목수 그다음 밑에 자기가 임의로 데이터 뭐 안 넣어놓기 좀 뭐 하니까 그냥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기에 그냥 크게 1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지워버리죠. 왜 이렇게 번거로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워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작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따라오죠. 그대로 1작업으로 따라오죠. 자, 여기서 이제 검사 항목수를 넣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개만 들어가야 돼요. 5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종합하고 기본검진만 들어가 있어요. 김희경의, 김진구의, 송선희의, 그 다음에 김현진의, 조선아의 검사 항목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붙어 있는 경우는 Shift 키 이용하면 됐었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됐었는데 그 복잡하게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하나씩 눌러 선택해 주면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자, 김혜경의 검사 항목수,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있습니다. 김정구의 검사 항목수, 송선희의 검사 항목수, 그 다음 띄고 김현진의 검사 항목수, 조선아의 검사 항목수, 이렇게 5개가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다시 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김희경의, 김진구의, 송선희의, 그 다음에 김현진의, 조선아. 이해되죠? 선택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드디어 뒤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레이블은 가로 항목축 그 레이블은 자기가 임의로 있어야 되니까 1, 2, 3, 4, 5 해서 5개 들어갔다는 의미로서 저렇게 임시로 표현해 줬어요. 좀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추가. 이제는 개인 부담금을 넣어야 되죠. 개인 부담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1 들어가 있는 거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동으로 1작업으로 왔죠. 혹시 안 왔으면 1작업 눌러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찍어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김희경의 개인 부담금,
김진구의 개인 부담금, 송선희의 개인 부담금, 그다음에 김현진의 개인 부담금, 그다음에 조선아의 개인 부담금. 이렇게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고 확인하면 들어오는데 문제가 한 놈이 안 보이죠. 근데 둘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는 게 여기 범례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나타나요. 왜 안 보이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죠. 어쨌든 들어와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 밑에 표시되는 거, 지금 임시로 저기 돼 있지만 밑에 표시되는 거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편집만 하면 돼요. 일단 넣어놨습니다. 편집. 마찬가지로 1작업 가서, 자,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고 검사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방식은 똑같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를 긁어주면 돼요. 김희경 기본검진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하나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김진구 종합, 송선희 종합, 건너뛰고 김현진 종합, 조선아 기본검진 이렇게 두 개의 칸이 같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키도 누르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긁어주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확인. 그죠? 들어왔죠? 요 점점 이제 기본 틀이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행과 열, 시그마 값 딱 넣어주고 나니까 기본 틀이 딱 갖춰지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자, 확인.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지금 두 개 들어간 걸로 나타나는데 표현되기로는 지금 하나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밖에는 안 보이고 이 보이고 있는 게 분명히 지금 개인 부담금이에요. 색깔이 범례를 보면 색깔을 보면 얘가 개인 부담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보이느냐? 자,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고 그 두 개의 데이터가 이 왼쪽 축 지금 축이 하나죠. 이 왼쪽 축 하나의 축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데이터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한 놈은 뭐 거의 10만 단위인데 한 놈은 거의 1단위죠.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1단위니까 10만 범위에서 1단위니까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걔를 자, 이 들어가 있는 차트상에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보이는 놈은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그죠?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했더니 다 선택이 됐어요.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어느 거 하나만을 대상으로 뭔가 조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눌러주면 그놈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다 해제됐죠. 요거 해당하는 하나를 딱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해제를 할 때는 바깥쪽에 아무 빈 영역에다가 클릭하면 다시 해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놈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놈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놈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방법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 바닥 부분에 어떻게 찾아가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워낙 지금 작아서 찾아지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위에 서식입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에 현재 선택 영역 해가지고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여기 귀퉁이에 아래 화살표를 딱 누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림 영역, 그 다음에 뭐 범례, 그림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아까 내가 분명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트 영역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림 영역이라 누르니까 뭔지 몰라. 딱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영역. 요게 그림 영역인 거죠. 그죠? 이게 영역이 다르구나.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긴 그림 영역인데 바깥쪽에 싹 빠져나가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맨 상위 개념으로 차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내부에 그림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차트 영역이고 그 차트 영역 안에 그림 영역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문제에서 이런 경우 영역 서식 지정할 때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채우기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영역에 적용되어 있던 물방울 무늬가
그림 영역으로 상속을 받아서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해요 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된 이 상태에서 위에 서식에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서 흰색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 이게 그림 영역이 채우기 흰색으로 하시오 라고 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감점을 받겠죠. 이거는 꽤 감점을 제법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려면 이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채우기 없음을 하니까 위에 적용되어 있던 무늬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선택을 해봅시다. 맨 밑에 이거죠. 금상목수 안 보이는 클릭하니까 나타나죠. 그죠? 워낙 작아서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선택한다? 서식에 현재 선택 영역의 목록에서 그냥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냐. 뭐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표현보다는 오른쪽에다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축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오른쪽에 개인 부담금이 가 있죠. 이게 이제 보조축이에요. 이제 기본축, 보조축. 그래서 오른쪽에 개인 부담금이 보조축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놈이 저쪽으로 가면 자기는 그냥 이쪽 축을 사용해서 그냥 나타날 거예요. 일단 얘를 보내야 되니까 얘를 보내야 되니까 다행히도 얘를 보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 항상 메뉴를 누르면 맨 밑에 무슨 축서식, 무슨 서식 적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적용하기 위한 보조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내면 뭘 통해서든 앞으로 계속 저 서식을 뭔가 조작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켜두세요. 끄지 말고 계속 켜두세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누를 때마다 그놈에 관한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야 편하죠. 자, 여기 딱 보니까 나오죠. 데이터 계열 지정 해가지고 기본 축이 있고 보조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둘 다 몰려 보는데 큰 값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큰 값을 기준으로 한 놈은 제대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검사 항목수는 거의 바닥에 붙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얘를 뭘로? 보조축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생기면서 드디어 둘 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둘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황색이 개인부담금, 그 다음에 파란색이 금상목수는 두 개를 따로따로 서로 다른 눈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둘 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값은 주황색으로 된 오른쪽 값은 저 죽은 값으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크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금상목수는 이 값을 기준으로 보니까 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났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두 개가 똑같은 차트로 보니까 서로 크기에 따라서 가려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을 다른 그림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선그래프로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형태니까 둘 다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의 종류를 바꿔봅시다. 바꾸는 방법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차트 종류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잘 정리돼서 나와요. 자, 지금 파란색은 검상복수고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개인 부담금이고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특히 지금 보조축으로 와 있다. 그죠? 그러면 저 보조축으로 와 있는 놈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여기 표식이 있는 개인 부담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라고 되어 있죠. 요 놈이 이름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얘로 하라는 이야기죠. 클릭. 그죠? 아직 뒤에 안 바뀌었습니다.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보일 거다. 요 정도만 하면 거의 얘랑 지금 비슷해져 가요. 그죠? 우리가 목적지랑 자
맞으니까 최종 확인. 그죠?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7, 80%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과정은 뭐냐? 꾸미는 과정이에요. 꾸미는 과정. 여기까지만 오면 거의 대부분 다 된 거예요. 이제부터 꾸미기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뭐부터 일단 제목부터 넣읍시다. 이제는 제목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마 됐을 테니까. 자, 어디에 있느냐면 차트 디자인에 맨 처음에 차트 요소 추가. 이거 누르면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저 축 같은 경우는 기본 가로, 기본 세로, 보조 세로까지 들어가 있고, 하얗게 된 거는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축 제목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축 제목은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죠, 요런 거. 좀 더 이제 넣어볼 거예요. 요거죠, 차트 제목. 차트는 차트 위에다가 요것만 클릭하면 일단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일단 내용 입력하면 되죠. 전체 지정하고, 종합 및 기본 검진, 검사 항목 수와 개인 부담금 비교. 이어쓰기 잘 하면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구사항이 조금 있어요. 글꼴 맑은 고딕에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까지. 자, 일단 얘는 데이터 입력하고는 이제 차트 제목 자체를 선택하세요. 글자가 아니라 차트 제목 자체를 이렇게 그 가장자리에 점 4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가 되면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 자, 맑은 고딕 돼 있으면 확인만 하고 일단 20포인트죠.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는 요겁니다. 굵게. 뭐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이거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채우는 게 아니라 쓰실 겁니다. 여기 도형 채우기. 여기서 흰색. 그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까만색.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점 많이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안 해주는 경우죠. 그 다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목에 대한. 그 다음에 가끔 이 뒤에 그림자를 지정하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도형선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 이 도형 효과 그림자 있죠. 그림자 이름대로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러면 얘를 선택해주면 지금 보듯이 그림자가 싹 졌죠. 또 때에 따라서는 테두리 없음으로 하라라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테두리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되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해줘야 테두리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림자 줄 때 테두리 없음으로 많이 해요. 그래야 예뻐요. 됐죠? 일단은 따라하고 나중에 녹화해서 또 나가니까 천천히 보면서 또 따라해보고 그렇게 하면 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내가 쉬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고 또 하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방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는 가장 필요한 방법론이 뭐냐? 우리 요거 했던 거 있죠? 전체 과제. 이거를 5번 해보는 거예요. 역시 다른 거 문제 풀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지워버리고 또 해보고 지워버리고 또 해보고 지워버리고 또 해서 5번을 딱 해보면 이제 뭐가 서느냐면 내 머릿속에서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5번 정도 해보면 서요. 그래도 안 서면 10번 해보면 돼요. 최소한 그 정도 하면 순서에 대한 게 이 문제는 이제 아니까 순서에 대한 게 머릿속에 서요. 그러면서 아마 1시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할 수 있어요. 데이터만 다른 거지 하는 방법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이 한 문제 가지고 알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5번 정도 최소 5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문제 하나지만 이 문제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다른 문제 내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거의 다 커버가 돼요. 함수 쪽 빼놓고. 그래서 5분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일단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내가 익숙하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그 속도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 내가 더 올려줄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한 문제 정도 풀이한 거를
한 문제 정도 더 올려줬거든요. 그거 볼 때는 함수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다른 형태의 함수들을 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꾸미는 뭐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꾸며볼까요? 요거부터 넣을까요? 여기 위에 단위, 원. 요거는 축 제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기본 아까도 이야기했 이쪽이 기본 축이고 이쪽이 보조 축이에요. 여기 말이 나오죠. 기본 보조. 그다음 뒤에 나오는 가로 세로 이거는 뭐냐면 글자의 방향이 가로 글씨냐 세로 글씨냐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일단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돼. 보조의 가로 글씨로 나와야 써먹을 수 있죠. 요겁니다. 클릭하니까 밑에 들어가요. 그냥 집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안에 내용만 뭐로 깔로 열고 단위 원 그러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요거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얘가 좀 공간이 생겨버렸죠. 요거 그냥 교정하는 방법은 그림 영역 선택하고 요 밑에 가장자리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조금 늘려주면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가끔 요 범례가 여기에 있지 않고 요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집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더라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범례에 박스가 간혹 또 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채우기에서 테두리, 실선으로만 하면 지금 보듯이 이렇게 박스가 쳐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은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요. 박스는 없어야 되니까 선 없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눈금선을 파선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거 합니다. 자, 눈금선도 선택해야 되죠. 얘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워낙 얇아서 그죠? 이건 그림 영역이고 눈금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선택 눈금선이 다 이렇게 선택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요것도 짜증나면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아까 서식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세로 갑축 주눈금선 얘를 딱 선택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주눈금선 서식이 나오면 선 쪽에서 두 개가 있는데 채우기 쪽에 선이 있어요. 여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대시 종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이름이 파선. 이제 알아두세요. 거의 파선으로 하라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선을 찾아가는 과정. 어쨌든 얘가 계속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서식 메뉴가 나와 있으면 작업하기 되게 편리하죠. 굳이.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 지금 현재는 선택이 안 됐죠. 또 찾아가야 되는데 요 선 있는 쪽에 희미하게 일단 지금 보이고 있죠. 눈금선이 가다 보면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나오죠. 이때 클릭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그죠? 근데 요거 찾아가는 게 워낙 얇아가지고 쉽지 않죠. 쉽게 하는 방법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식 쪽에 맨 처음에 현재 선택 영역 있죠. 여기에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이쪽으로 하나만 가로 방향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눈금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세로 갑축 주눈금선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주눈금선 서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밑에 선 쪽에 대시의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파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회색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요 위에 까만색으로 해주면 지금 보듯이 아주 선명하게 눈금선이 파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이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이드가 선이 그어져 있죠. 요거 해볼게요. 이거는 축에 대한 겁니다. 이거 켜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클릭만 하고 이걸 선에서 실선으로만 해주면 이게 나타나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실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실선. 그러면 가까워졌어요. 목표치하고.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이제 요거 해볼까요? 요거 설명선. 요거는 도형에 있어요. 도형삽입. 여기 서식 메뉴에 도형삽입에 맨 밑에 요거 말풍선 타원형 클릭. 그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쫙 이렇게 적당하게.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자, 글자 넣어줍니다. 검진 예정. 자, 그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요 중앙정렬. 자, 글자색 까만색으로. 까만색 할 때는 이 글자를 다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깥쪽에 얘를 선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배경을 여기서 배경을 하면 여기서 배경을 해도 되네.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꼬리표가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요 노란 점 있죠. 노란 점 얘를 잡아가지고 쫙 당기면 이렇게 돼요. 쩔하게 해주면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요가 똑같이 하는 거는 없으니까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노란 점 당기면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길게 늘어납니다. 원래는 이게 짧았는데 요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지워버리고 도형 넣을 때는 어디? 위에 차트 디자인 서식에 도형 삽입에 도형 있죠. 자세히 버튼 누르면 5만 도형 다 나오는데 맨 밑에 그 말풍선 타원형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적절하게 당기면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 안에다가 이제 글 넣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 다음에 치면 됩니다. 검진 예정. 줄이 바뀌면 얘를 조금 키워주면 돼요. 이거 폭이 좁아서 글자가 다 못 들어가는 테니까 혹시 줄이 바뀌면 요 도형을 조금 키워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중앙정렬하고 요거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홈 탭으로 가서 여기 다 있죠. 맞춤에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요거는 상하, 좌우. 그러면 딱 중간에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색을 까만색으로 해줘야 돼요. 까만색. 그러고 나서 배경을 하얗게 만들어줘야지. 글자가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경을 하얗게 해버리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요 꼬리, 지시 꼬리는 요 노란 점 있죠. 얘를 왼쪽 마우스부터 누른 채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또 늘어납니다.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레이블 추가하는 거. 요놈에 대한, 그러니까 김진구에 대한 레이블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만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한 번 선택하고 그럼 다 선택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하면 김진구에 대한 것만 선택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들어왔죠?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어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대충 똑바로 필요는 없는데 대충 위로 평하게 지시선이. 자, 이제 하나만 건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요걸 표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 결과에는 네모로 돼 있죠. 요 표식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선택합니다. 일단 이렇게 다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채우기.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올 때 채우기에 보면 선이 있고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식을 누르면 표식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에서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네모로. 크기가 너무 적죠? 그래서 크기를 좀 올립니다. 한 8 정도로. 그러면 똑같죠? 그죠? 해결됐죠. 그러면 일단은 좀 보세요. 일단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뭐 틀린 거 없죠? 이거랑 이거 왼쪽에 여기는 가지가 없는데 여기는 그쪽 원데이터 땡겨오다 보니까 그 셀서식 지정된 게 그대로 따라왔죠. 얘 없애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면 돼요. 그냥 세로가 축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축서식이 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다. 여기 표시 형식이 여기 있죠.
그죠?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뒤에 셀서식으로 가지 붙여놓은 거죠. 사용자 지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 공간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립 영역 선택하고 왼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돼요. 자, 다 끝났는데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거 딱 끝났어요. 동일하죠? 그죠? 완전히 동일해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점 없이 맞을 수 있는 상태는 충분히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 감점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눈금이 보면 이 축이 다르니까 이 주눈금은 기본 축에 대한 눈금이죠. 그 다음에 쪽으로 축이 옮겨지면서 생겼던 이 보조값들에 대한 눈금은 여기 조그마하게 따로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바깥쪽으로 향해 있죠. 그죠? 이거를 안쪽으로 탁 돌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감점 진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저 보조 눈금이, 보조축에 있는 눈금이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게 기본인데 저게 혹시 틀어져 있지 않을까? 자, 그걸 어디서 찾느냐면 자, 일단 축을 누르세요. 보조 세로 보조 세로 축을 누르세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축 옵션. 여기 보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주눈금이 바깥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쪽. 싹 돌아섰죠. 그 다음에 교차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안쪽, 바깥쪽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문제 자세히 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저기에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돼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요거는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상당히 많은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 여기에 14만으로 최대가 14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보니까 저기 14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 저 값을 어디서 조절하느냐. 이거 다 축에 대한 거죠. 다 축에 대한 거. 축을 선택했을 때 이 옵션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축 옵션. 여기 보니까 경계와 단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최소 최대값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보니까 이게 최대가 제일 큰 값이 14만이 아니라 15만이 돼 있더라. 그럼 이 15만을 고쳐주면 돼요. 150, 그 다음에 단위도 2만 단위로 돼 있는데 2만이 아니라 2만 5천 단위로 돼 있더라. 그 다음에 2만 5천으로 고쳐주면 돼요. 일단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2만 5천으로 고쳐줘요. 일단 벗어나야 이렇게 바뀝니다. 이 축이 바뀌니까 상대적인 그래프의 위치도 바뀌죠.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위치가 안 맞으니까 좀 살짝 올려줘야 되겠죠. 됐고. 이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예를 들어서 25부터 있다. 25부터 있더라. 얘를 누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 옵션에 경계하고 단위가 나타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25부터 있더라. 그리고 기본 단위도 2.5로 돼 있더라. 그대로 주면 돼요. 이런 식.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값이 지금 폭이 좀 비슷하게 넓게 돼 있죠. 뭐 되게 좁게 돼 있다든가, 이거보다 더 넓게 돼 있다든가, 그 폭 조절하는 거. 그거는 어딨냐? 이거 바로 나왔네. 계열 옵션에. 이 계열을 선택했을 때 계열 옵션에 여기 간격 너비 있죠. 얘를, 자, 줄이면 커집니다. 반대예요.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을 좁히면 얘가 상대적으로 커지죠. 이 간격을 넓히면 얘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반대. 좁혀보면 키우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 좀 많이 좁게. 분명히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문제에 이렇게 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저 간격을 좁히려면 넓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 지금 값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쫙 꺼져 있죠. 저게 유선형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또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선에 있겠죠. 선에 뭐 간단해요. 선 쪽에 맨 밑에 보면 완만한 선이라고 있죠. 얘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저것만 체크해주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와요. 이 정도만 다룰 줄 알면 거의 이중축 차트 문제는 거의 100%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룰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이거를 또 잘 해놓으면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하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중에 차트를 만드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차트를 만드는 그 슬라이드에서 지금 했던 이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도 이거보다는 간단해요. 이거보다는 간단한데 어쨌든 아주 손쉽게 여기서 잘 해놓으면 그것도 손쉽게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다예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실제 차트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커버링이 될 겁니다.